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사진 하나 잘 찍혀서 인생이 바뀐 분으로 하시모토 칸나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해당 사진이 찍힌 과정을 움짤로 보면 정말 신이 내린 사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저 시급으로 베이비시터 일을 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신디 킴벌리는 다른 고딩들처럼 셀카를 찍어 올렸었는데, 이 사진 하나 찍어 올렸다가 저스틴 비버가 이거 누구야 라며 사진을 올려줘서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지금은 7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핫셀럽이 되었고, 의대를 꿈꾸는 미국의 평범한 여학생이었던 아녹 야이 역시 이 사진 한 장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바로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는데, 거의 모든 명품 브랜드들의 광고와 패션쇼를 주름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인생 역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인생 역전한 노숙인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분은 테드 윌리엄스일 텐데요. 2011년 본인은 신이 내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며 어떤 도움이든 달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콜럼버스 디스패치 기자가 그의 목소리를 찍어 영상을 올리는데요.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미국 뉴스 같은 걸 보면 나오는 듯한 느낌의 중저음 보이스는 누가 들어도 좋은 목소리였고, 이 영상은 큰 인기를 모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라디오를 들으며 성우의 꿈을 키워왔었고, 성우 학교에까지 입학했었지만 술과 마약을 접하며 완전히 망가져 노숙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 살면서 노숙을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렸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었고, 콜럼버스 디스패치 기자의 영상을 통해 유명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는 골든 보이스라는 별명으로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데요. CBS의 디 얼리 쇼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는 20년 만에 어머니와 재회를 하기도 하였고, NBA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에선 장내 아나운서를 시켰으며, 이후로 성우가 되어 많은 작업을 하고 펩시 광고에 녹음도 하는 등 많은 돈을 법니다. 2012년에는 회고로까지 집필합니다. 게다가 노숙인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노숙인들의 복지를 위해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출마까지 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철회하기도 했고, 21년엔 오하이오 주지사 출마도 선언하고 철회하는 등 정치 쪽으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이와 비슷하게 목소리로 인생 역전한 분은 또 있는데요. 2019년 한인타운 지하철역에서 노래를 부르던 노숙자인 에밀리 자무르카입니다. 그녀는 지하철역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를 불렀고, 이를 한 경찰관이 찍어서 LAPD 트위터에 올리면서 400만 명이 주저없이 LA를 집이라 부른다. 400만 명의 사연들, 400만의 목소리. 하지만 여러분도 어떤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목소리일 때는 이라는 설명을 써붙이는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동받은 분들이 고펀드미를 통해 순식간에 1억 원 가까운 모금을 합니다. 자무르카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전공했었고, 음악을 가르치며 길거리 바이올린 연주로 돈을 벌어 왔었는데, 날치기를 당하면서 주 수입원이었던 바이올린이 부서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버스에서 누가 그녀를 밀어 손목이 부러져 연주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는데요. 월세를 못 내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가 되었고, 생계를 위해 바이올린 대신에 노래를 불렀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녀는 LA 시의원의 요청으로 리틀 이태리 행사에 오프닝 공연을 하는 등 본인의 목소리로 돈을 벌게 되었으며, 바로 그녀의 영상을 올린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안기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엘 다이아몬드라는 유명 음반 제작자가 그녀에게 계약을 제안했었다고도 합니다. 제임스 보에는 고양이 한 마리로 인해 인생이 바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11살 때 집을 떠나서 길거리를 전전했다고 하는데 2007년에는 마약 중독에 시달리며 노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밥을 발견하며 돌보게 되었고, 어딜 가나 고양이가 그를 따라왔다는데요. 그는 어깨 위에 밥을 올리고 다니며 길거리 공연을 하며 어디든 밥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밥에 대한 책임감으로 술과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이 고양이 덕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 버스킹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밥과의 인연을 책으로 써서 냈는데 2012년과 2013년 영국 아마존 장기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대박이 났고, 그는 인세로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해당 스토리는 2017년에 영화화되어 개봉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밥이 밥 역할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고양이 밥은 14세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에는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2가 개봉했는데 이 편 역시 밥이 직접 출연한 유작이라고 합니다. 노숙인에서 스포츠 스타로 인생 역전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시카고 소속으로 마이클 조던 이후 최초로 50점을 돌파했던 지미 버틀러는 13살 되던 해에 친엄마에게 넌 생긴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나가버려 라는 말을 듣고 쫓겨나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친척도 없어서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바닥이나 소파에서 잠을 자며 살아가면서 가진 건 농구 재능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조던 레슬리라는 친구와 3점 슛 내기를 하며 친해졌고, 레슬리의 집에 자주 놀러가며 잠을 자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자 레슬리의 엄마인 미셸 램버트가 결국 그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미 미셸 램버트는 7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지만 이런 결심을 한 건데요. 아이들 밥값을 벌기 위해 맞벌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미 버틀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농구 훈련을 열심히 하였고, 그리고 농구의 재능을 꽃피워 결국 시카고에 입단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 입단할 때 미셸 램버트는 펑펑 울었다고도 하네요. 의외로 성공 후 친어머니를 다시 찾아가서 차를 선물하는 등 관계를 회복했다고도 합니다.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한 지금의 연봉은 4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던의 티켓으로 대박이 났던 남성도 있는데요. 마이크 콜이라는 소녀는 1984년 마이클 조던의 NBA 데뷔 경기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2장의 입장권을 받았지만 함께 보러 갈 사람을 찾지 못해 혼자 경기를 관람하고 남은 1장은 보관해 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사용된 동일 경기 입장권이 3억이 넘는 금액에 판매된 것을 본 그는 사용되지 않은 입장권을 경매에 내놓았고 5억 6천만 원이라는 거금에 팔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명인들의 쓸데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상상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퍼거슨 감독이 은퇴 경기 중 씹다 뱉은 껌을 누군가가 홈구장 바닥에서 떼와 경매에 올렸는데 6억 6천만 원에 낙찰되었고, 타이거 우즈가 먹다 버린 사과는 4천만 원, 호날두가 메뉴 시절 몰다가 완전히 반파되어 전손 처리해야 하는 페라리는 6억이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메시가 FC 바르셀로나와의 고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코를 풀었는데 이 휴지가 시작가 11억 7천만 원에 경매로 올라왔었다고 하네요. 얼마에 팔렸다는 뉴스는 없는데 실제 해당 휴지를 만든 회사는 메시의 휴지라는 이름으로 휴지 조각을 메시 사진으로 포장해 팔아서 쏠쏠한 재미를 봤다고도 합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메시라고 하던데 메시의 인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전국이 썼던 모자라며 1,000만 원에 번개장터에 올린 외교부 직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보고 따라 올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작년 맥도날드에선 BTS 세트 메뉴로 전 세계적인 대히트를 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몽어스 캐릭터를 닮은 맥너겟을 발견한 분이 99센트를 시작가로 이베이에 올렸는데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면서 입찰 경쟁이 붙더니 184번의 입찰 결과 1억 2천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13살 소녀인 라일리 스튜어트가 풍선처럼 통통하게 부풀어 올라있는 도리토스를 발견해 경매에 올렸는데 우리 돈 8,500만 원에 팔렸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조던 애들러스 로저스입니다. 그는 8살 때 아버지에게 너의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조던의 어머니가 20살 때 다른 남성과의 하룻밤 짧은 관계로 가진 아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는 18살이 되며 친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찰스 씨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를 동봉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찰스 씨가 사망하며 이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아버지임이 확인되었고 약 750억 원에 달하는 1800평대의
땅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 평범한 복지사로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자선단체를 설립해 주위 사람들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기안 84가 2010년에 DC에 썼던 글은 지금도 종종 회자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때의 기안 84는 노병가를 연재한 후 기안 84 단편선을 야후 카툰 세상에 연재하다가 망했었던 시기인데 이토 준지 따라하려다 본전도 못 챙겼다며 좀 리얼한 고등학교 이야기로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며 이번에도 망하면 호주에 치킨 공장 들어가야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션 왕으로 대박이 나는데요. 결국 노력과 재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인생 역전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새해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